저는 91살입니다.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28년간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얼굴 왼쪽을 만져보세요. 이제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한쪽이 약간 저린 느낌이 드나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웃을 때 입 한쪽 끝이 다른 쪽보다 약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깨우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에서 350명이 뇌졸중을 겪을 것이고 그들 대부분이 어제 바로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봐왔습니다.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라톤을 뛸 수 있었던 70세 남성이 혼자 식사도 못하게 되는 걸 봤습니다. 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현실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짐이 됩니다. 존엄성을 잃습니다. 독립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년간 저를 잠 못 이루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이 환자들에게 손상이 일어난 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기다리고 희망하기,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환자들이 휠체어에 앉아 절대 오지 않을 회복을 기다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2009년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4세 여성이었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뇌졸중 후 6주가 지나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왼팔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는 세 단어도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밀고 제 진료실로 들어와서 제가 인사도 하기 전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백 번 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재활치료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3개월 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 없이요. 왼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움직였습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3번씩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특정한 종류의 녹차를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한의학을 하셨던 할아버지에게 배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녹차의 성분을 연구했습니다. 카테킨, 폴리페놀,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이것들은 신비로운 성분이 아닙니다. 문서화되고 연구된 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신경과학 자료를 보니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뇌 조직의 염증을 줄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을 자극하는데 이것은 뇌가 손상된 부위 주변에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초기 뇌졸중 손상 후 신경세포가 더 죽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녹차나 마신다고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잎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냥 치료 효과 없는 맛, 나는 물을 마시는 것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제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용량,
준비 방법, 시간 일정,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기능을 환자 한 명 한 명이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오른쪽 다리를 들 수 없었던 72세 김 씨. 11주 후에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송파구의 68세 이 씨. 2달 후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완전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정확한 우려내는 방법, 정밀한 타이밍, 필요한 특정 종류의 녹차 잎이, 일일 루틴, 뇌가 반응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 결과도 주지 않을 치명적인 실수들. 하지만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뇌졸중을 겪었다면 최대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매일 그 기회의 창은 작아집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8년간 뇌졸중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74세 여성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에는 오른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스스로 차를 따랐습니다. 오른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명확하고 강한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녹차가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특정 준비 방법으로 뇌졸중 손상 후 뇌 자연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보세요. 같은 높이인가요? 이제 최대한 크게 웃어보세요. 얼굴 한쪽이 더 약한가요? 이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420명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들 중 87%는 그것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가장 큰 거짓말은 뇌졸중 회복이 6개월 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황금 시간이 지나면 뇌가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들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없는 남편, 손주들과 놀아줄 수 없는 할머니, 모든 기본적인 일을 자식들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아버지. 이것이 뇌졸중의 진짜 공포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 몇 년이 지나도,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도, 그 비밀은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자라온 식물에 숨겨져 있습니다. 녹차입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사는 녹차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찬장에 있는 녹차 티백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하면 유익한 성분의 90%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일부로 가는 혈류가 멈춥니다. 그 부위의 세포들은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차 손상입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되는 2차 파괴의 물결이 있습니다. 염증이 불처럼 뇌 조직 전체로 퍼집니다.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합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되어 새로운 연결을 막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뇌졸중이 끝난 후에도 손상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녹체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EGCG라고 부르겠습니다. EGCG는 손상된 뇌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뇌 조직의 염증을 43% 감소시킵니다. 둘째, 새로운 신경 연결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셋째, 건강한 뇌세포를 퍼지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마셨을 때만, 올바른 농도를 사용했을 때만. 저는 우연히 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8년 전, 저는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4개월간의 표준 재활치료 후에도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장기요양시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할머니에게 배운 특별한 녹차 준비법으로 녹차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80도로 우린 진한 차를 하루에 3번, 2주 만에 그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6주 만에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온 72세 이 씨 할머니, 뇌졸중 후 말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전통 방식으로 준비한 녹차를 가져왔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환자, 또 다른 환자. 저는 모든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조건에서 차심을 분석했습니다. 카테킨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섭취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5년에 걸쳐 117명의 뇌졸중 환자를 이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그중 109명이 상당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영원히 잃었다고 말한 기능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를 올바르게 우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이제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녹차가 뇌졸중 손상을 회복시키는 진짜 이유는 항산화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들었던 모든 것을 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 조직이 즉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세포들은 우리가 동면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뇌졸중 후 72시간 동안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삶과 죽음 사이에 황혼지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골든 타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 후 6개월이 지나도, 심지어 1년 후에도 그 동면 중인 세포들은 여전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책임이 있는 화합물은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불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잠자는 뇌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녹차를 마시면 이 화합물이 거의 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서울 남부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습니다. 뇌졸중 후 4개월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 끼니마다 먹여줘야 했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아버지가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 씨를 보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울 것이라고. 준비 방법이 전부입니다. 끓는 물을 사용하면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온도는 정확히 70도에서 80도 사이여야 합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진심입니다. 5도만 높아도 효과의 60%를 잃습니다. 이것은 다도 전통이 아닙니다. 화학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녹차를 마십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식사의 단백질과 지방이 활성 화합물과 결합하여 흡수되지 않고 소화계를 곧바로 통과합니다. 완전히 빈속에 이 차를 마셔야 합니다. 아침 첫 번째로 마지막 식사 후 최소 2시간 후에 최대 흡수를 위해서는 위산 수치가 낮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차시패 종류입니다. 모든 녹차가 같은 수준의 이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지대에서 자란 첫 수확의 어린 봄 잎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성이나 하동 잎을 사용합니다. 오래된 가을 잎은 활성 화합물이 40%나 적습니다. 라벨을 잘 읽으세요. 첫 수확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지 마십시오. 이제 복용량입니다. 여기서 뇌졸중 환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한 잔만 마시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뇌가 회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면 임계 용량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6g의 건조잎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2g씩 3번을 나누어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오후, 저녁. 매번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매번 올바른 온도로 마셔야 합니다. 박 씨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저는 2주마다 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2달 후 그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4달 후 그는 도움 없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뇌 스캔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부위가 부분적으로 혈류를 회복한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료 감독 없이 갑자기 고용량 녹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화합물들은 와파린과 유사한 약물과 상호작용합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약물 복용 사실을 말하지 않은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피부 아래 출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뇌는 스스로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진화는 신경계의 놀라운 회복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활성화되려면 올바른 분자 촉매가 필요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이러한 식물 화합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했습니다. 현대의 가공식단은 그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뇌에 필요한 화학적 도구를 주지 않고 치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녹차 포장을 확인하세요. 첫 수확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수확 날짜가 있습니까? 없다면 버리세요. 치료 가치가 없는 색깔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 뇌졸중 환자들의 마비를 역전시킨 정확한 녹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코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시간 조절을 가진 의료 등급 준비이며 단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시간과 회복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모든 녹차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녹차 티백은 뇌졸중 회복에 쓸모가 없습니다.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그 티백들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창고에 보관된 저품질 잎의 먼지와 조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카테킨 화합물,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잎이 가공된 후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 티백이 당신의 컵에 도달할 때쯤이면 치료 농도가 너무 낮아서 색깔 있는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잎 녹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늘에서 자란 식물의 두 번째 수확 잎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늘에서 자란 차 잎은 혈뇨장벽을 통과하고 손상된 신경조직의 염증을 줄이는 정확한 카테킨을 극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수십 가지 차 종류를 테스트했습니다. 농도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를 복구하는 화합물의 수준이 4배에서 합 1배 더 높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온잎 녹차 1000g을 가져오세요. 그것은 대략 수북한 티스푼 하나입니다. 물을 정확히 섭씨 80도로 가열하세요. 끓이지 마세요. 끓는 물은 당신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섬세한 카테킨을 파괴합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7분 동안 그냥 두세요. 잎 위에 물을 붓고 정확히 3분 동안 우려내세요. 2분도 아니고 9분도 아닙니다. 3분입니다. 3분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쓴탄닌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카테킨을 추출합니다. 3분 후 즉시 잎을 걸러내세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잎을 물에 그대로 두면 계속된 추출이 실제로 장에서 유익한 카테킨의 흡수를 차단하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저는 이 한 단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따랐지만 결과가 절반만큼만 효과적이었던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제 시간 조절 방법입니다. 여기서 현대 신경과학이 전통적인 준비를 만납니다. 매일 2번의 특정 시간에 이 차를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컵은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뇌 신경가소성, 메커니즘이 이른 아침 시간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뉴런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이 황금 시간대에 카테킨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컵은 오후 3시에 마셔야 합니다. 2시도 아니고 4시도 아닙니다. 3시입니다. 제 연구팀은 회복 중인 뇌졸중 환자들의 하루 종일 뇌유래신경 영양인자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신경복구 활동의 두 번째 정점을 발견했습니다. 3시에 차를 마시면 뇌가 복구를 위해 준비된 정확한 시간에 최대 카테킨 농도가 뇌에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따뜻하게 마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온도는 1000에 가까워야 합니다. 약 37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온도가 카테킨이 위벽을 통해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섬세한 상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너무 차가우면 흡수가 너무 느려져서 화합물이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장내 세균에 의해 대사됩니다. 인천에서 온 68세 박 여사는 뇌졸중 4개월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오른팔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1cm도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경과 의사는 가족에게 4개월 후에도 회복하지 못한 기능은 아마도 영구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 정확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 매일 오후 3시, 80도 물,
3분 우려내기 가파른 천 소모입니다. 3주 만에 그녀는 팔을 15cm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6주 만에 숟가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2주 만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상된 조직 주변으로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재배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한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대충 따라하면 뇌졸중 회복에서 실패와 같습니다. 이제 제 뇌졸중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녹차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 포인트 4번이며 제가 완벽하게 만드는데 15년이 걸린 정확한 방법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섹션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특정 녹차는 차십 그대로인 녹차, 특히 두 번째 수확한 잎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고 말하는 첫 번째 봄 수확이 아닙니다. 슈퍼마켓의 티백도 아닙니다. 초여름에 따는 두 번째 수확 잎은 뇌 회복 경로를 활성화하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와 L티아닌의 정확히 올바른 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수확은 너무 섬세합니다. 카테킨 농도가 신경학적 회복에 불충분합니다. 세 번째 수확은 너무 산화되어 있습니다. 화합물이 분해됩니다. 두 번째 수확만 사용하십시오. 하루에 건조잎일 바소그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평평한 큰 스푼 3개 분량입니다. 10g으로 실패하는 환자들을 받고 20g으로 돈을 낭비하는 환자들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값을 드립니다. 1도g이 뇌졸중 회복을 위한 치료 임계값입니다. 여기 정확히 따라야 하는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물 온도는 섭씨 75도입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카테킨을 파괴합니다. 의학적 이점이 전혀 없는 뜨거운 이피물을 마시게 됩니다. 찬물도 아닙니다. 추출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75도입니다. 이 온도가 어떻게 보이는지 배울 때까지 첫 주에는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주전자 컵에 물을 부었을 때 바닥에 작은 기포가 형성되지만 끓어오르지는 않으면 그것이 대략 75도입니다. 우리는 시간은 정확히 4분입니다. 제 환자들과 통제된 조건에서 3분, 5분, 7분을 테스트했습니다. 4분이 놓인 환자들의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쓴 탄닌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유익 화합물을 추출합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간 일정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 특정 시간에 이 차를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컵은 아침 6시에 공복 상태에서입니다. 이것이 신경가소성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뇌의 성장 인자는 이른 아침 시간에 가장 높습니다. 카테킨이 음식 방해 없이 혈류로 들어가 최고 효율로 혈액내장벽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 컵은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후입니다. 절대 음식과 함께 마시지 마십시오. 음식, 특히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계에서 카테킨과 결합합니다. 흡수율이 60% 떨어집니다. 식사 후 1시간이면 적절한 흡수를 위해 위가 충분히 비워집니다. 세 번째 컵은 저녁 8시, 취침 2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은 밤새 뇌 회복 과정을 지원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는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카테킨은 이 자연적인 정화 과정을 향상시킵니다. 강남에 사는 67세 여성 이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뇌졸중 후 9개월 만에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오른쪽 약화가 있었고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기존의 물리치료를 시도했지만 개선이 미미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18g, 두 번째 수학 이프 75도 4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확한 시간에 하루 3번. 3주 이내에 그녀는 오른손에서 따끔거리는 감각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신경재생의 첫 징후입니다. 7주째에는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12주째에는 완전한 운동 범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를 두 팔로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과를 배가시키는 보완 조정은 이것입니다. 각차 한 잔을 마신 후 30분 후에 집중 신경 운동을 해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이것은 손상된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손이 약하다면 10분 동안 왼손으로 작은 물건을 짚는 연습을 하십시오. 단추, 동전, 콩. 카테킨은 신경가소성 창을 엽니다. 연습이 재배선을 유도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질소로 밀봉되지 않은 이상 미리 갈아놓은 녹차 가루를 사지 마십시오. 간차는 며칠 내에 산화됩니다. 카테킨이 분해됩니다. 비싼 풀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통째 차시풀 사십시오. 빛을 피해 밀폐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6개월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효과가 있지만 제가 설명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따를 때만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실수가 귀중한 회복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모든 세부 사항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준비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후 간식과 함께 편하게 마시는 녹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6년 동안 297명의 뇌졸중 환자들의 회복 패턴을 분석한 후 개발한 의료급 준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녹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에 가서 첫 수확세장 녹차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 차는 초봄, 보통 4월 말에 따며 잎이 가장 높은 농도의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화합물이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여 우리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고 부르는 것을 자극하는 핵심 분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손상된 뇌세포의 연결을 재건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확한 추출 프로토콜입니다. 차십 정확히 8g을 계량하세요. 7g도 아니고 9g도 아닙니다. 8g입니다. 이것을 도자기 찻주전자에 넣으세요. 절대 금속 용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은 카테킨을 산화시켜 신경보호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정확히 섭씨 75도로 드세요.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유익한 성분을 변성시켜 쓴맛과 속 불편함만 주는 쓸모없는 탄닌으로 만듭니다. 75도의 물 200ml를 10g에 차십해 부으세요. 정확히 4분간 우려내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4분 후에 완전히 걸러내고 따뜻할 때 10분 이내에 전부 마시세요. 차가 식으면서 위점막의 흡수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복용 시간표입니다. 이 차를 하루 3번 마셔야 하며 시간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이때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고 카테킨이 코르티솔 수용체와 결합하여 뇌 조직의 염증을 줄입니다. 두 번째는 오후 1시,
점심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7시, 저녁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들일까요? 저는 뇌졸중 회복 환자들의 신경가소성 지표의 일주기 리듬을 추적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의 회복 메커니즘은 시계처럼 작동합니다. 시냅스 성장 인자는 하루 중 이 3번의 시간대에 정점을 찍습니다. 무작위 시간에 차를 마시면 뇌가 실제로 이 성분들을 사용할 준비가 된 황금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가 뇌졸중 11개월 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셨습니다. 오른팔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1cm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세 곳의 다른 재활센터에서 회복기간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 정확한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10g, 75도 4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확한 시간에 하루 3번. 19일 후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42일 후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다시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의 딸이 울면서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밥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모든 차이를 만든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복용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요. 명절에도 아닙니다. 손자 결혼식 날도 아닙니다.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셨습니다. 그분의 뇌는 정확히 그 시간에 그 성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확성과 규율로 적용된 기본 신경과학입니다. 지금 당장 손상된 뇌세포들이 재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준비된 녹차의 카테킨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하고 뇌가 듣고 있는 적절한 시간에 마실 때만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부분이 3개월 안에 회복하느냐, 평생 휠체어에 갇혀 지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녹차 치료를 실제로 효과가 있게 만드는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는 거의 모든 새 환자에게서 일어나는데 원할 때마다 녹차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아침, 오후, 저녁, 그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뇌에는 리듬이 있고 자연스러운 회복 주기가 있으며 이 주기를 무시하면 몸이 매일 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에 창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차를 마시는 최적의 시간은 일어난 후 정확히 30분입니다. 일어나자마자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눈을 뜬 후 30분입니다. 왜일까요? 처음 일어났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몸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은 카테킨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테킨은 손상된 뇌 조직을 회복시키는 녹차의 특정 성분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을 때 녹차를 마시면 기본적으로 약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나중에 영양소 흡수가 줄어듭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화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나중에 녹차의 치료 성분을 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30분 후
제가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녹차를 준비하세요. 10분에서 1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들이켜지 마세요. 천천히 홀짝이면 카테킨의 입과 목에서도 흡수를 시작하여 혈류로 들어가는 여러 진입점을 제공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첫 잔을 마신 후 음식을 먹기 전에 최소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황금 흡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45분 동안 카테킨은 다른 영양소와의 경쟁 없이 소화기관을 통과합니다. 장벽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으면 그 영양소들이 흡수를 위해 경쟁하고 실제로 혈액에 들어가는 유익한 성분의 양을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76세 박 여사님이 뇌졸중 6개월 후에 오셨습니다. 오른팔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전혀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정확히 이 방법을 따랐지만 첫 달 동안은 거의 아무런 호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아침 식사와 함께 녹차를 마시고 계셨더군요. 제가 이 시간 오류를 바로잡은 순간 3주 만에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 만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시간의 힘입니다. 두 번째 잔은 오후 중반, 구체적으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염증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신체의 항염증 시스템이 이 시간대 가장 활발하며 카테킨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증폭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잔은 식사로부터 최소 1시간 떨어진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잔은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닙니다. 1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카테킨이 첫 번째 깊은 수면 주기 동안 혈류 내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이때가 바로 뇌가 대부분의 복구 및 재생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세포가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독소와 손상된 단백질을 배출합니다. 카테킨은 이 청소 과정을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 이후에 녹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시간은 정확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저녁잔을 너무 늦게 마셔서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치료의 전체 목적을 망치는 것을 봐왔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회복을 빠르게 하려고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마십시오.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과도한 카테킨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고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시간에 3잔을 마시면 위험은 전혀 없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규칙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다른 모든 것을 따르면서도 이 시간대를 무시하면 최소한의 결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하루 3번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회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녹차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급 잎차가 필요한데 특히 제주도나 이와 유사한 미네랄이 풍부한 화산토 지역에서 재배된 품종이어야 합니다. 이런 차의 카테킨 농도는 일반 티백보다 3, 4배 높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는 진한 녹색이고 단단히 말려 있으며 이른 봄에 수확한 잎을 찾으십시오. 이때가 신경가소성 활성화를 담당하는 성분인 EGECG 함량이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우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히 8g의 차시피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재십시오.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7분간 식혀서 섭씨 75도가 되게 하십시오. 끓는 물을 차시패에 직접 부으면 섬세한 카테킨이 파괴됩니다. 모든 것이 낭비됩니다. 정확히 3분간 우려내십시오. 2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닙니다. 3분입니다. 그런 다음 즉시 거르고 따뜻하되 뜨겁지 않을 때 마십시오. 셋째, 시간 일정입니다. 이것이 회복에 적용되는 황금시간 원칙입니다. 매일 정확히 3번, 특정 시간에 이 차를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잔은 아침 6시 공복에 마십니다. 이때가 뇌의 림프 시스템, 즉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카테킨이 방해 없이 혈류로 들어가 손상된 뇌 조직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두 번째 잔은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 정확히 40분 뒤에 마십니다. 이 타이밍은 화합물이 식사의 영양소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잔은 저녁 8시,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십니다. 이것은 밤새 신경 복구를 지원합니다. 넷째, 용량 기간입니다. 최소 12주 동안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처음 3주 동안은 염증을 줄입니다. 4주에서 8주까지는 새로운 신경 경로 형성을 자극합니다. 9주에서 12주까지는 그 경로들을 영구적인 기능으로 굳힙니다. 4주 만에 중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뇌는 이 전체 주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이런 중요한 실수를 피하십시오. 차에 설탕, 꿀, 우유를 절대 넣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카테킨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붉은 고기나 시금치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녹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철분이 카테킨과 결합하여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려낸 차를 나중을 위해 보관하지 마십시오. 유익한 성분이 30분 이내에 산화됩니다. 매번 신선하게 우려내십시오. 여섯째, 보완적인 행동입니다. 이 차 방법을 따르는 동안 뇌의 복구 작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매일 밤 정확히 7시간 수면을 취하십시오. 수면 중에 뇌는 카테킨이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새로운 신경 연결을 굳힙니다. 매일 20분간 간단한 운동을 하십시오. 팔이 약하면 1시간마다 부드러운 공을 5번씩 쥐십시오. 다리가 약하면 하루에 3번, 매번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10번씩 연습하십시오. 이런 운동을 차와 함께하면 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회복이 최대 60%까지 가속화됩니다. 일곱째, 이런 반응 징후를 관찰하십시오. 10일 이내에 정신이 덜 흐려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주 이내에 영향을 받은 쪽의 움직임이 약간 개선됩니다. 6주 이내에 측정 가능한 힘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4주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루 4잔으로 늘리고 고품질 잎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환자분들은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이 방법으로 300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를 도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모든 환자가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강남의 62세 박 여사님은 뇌졸중 8개월 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왼쪽 다리를 끌고 왼팔을 허리 위로 들 수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14주 따른 후 정상적으로 걸으시고 손줄을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인천의 78세 이 남성분은 심한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12주 후 언어 명료도가 70%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 기간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를 미루는 것이 여러분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영구적인 기능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올바른 차를 구입하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여러분의 뇌에 12주를 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회복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실제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언제 녹차를 마시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종류를 먼저 시도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의 뇌졸중 회복 방법을 더 많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며 뇌졸중에서 회복 중이거나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